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7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 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고요. 사주를 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순서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주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같은 금 있다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이지만 글자도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성향과 성질이 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다라고 하고요.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 경금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갖다가 무턱대고 그냥 양금, 음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이죠. 매우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건, 물상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경금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끈한 금이 아니라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그런 철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무쇠와 같다는데 매끈한 무쇠가 아니라 거칠고 녹슬어 있고 아니면 좀 날카로운 그러한 쇠에 해당되는 것이 양금인 경금이죠. 가장 10개의 천간 중에서도 아마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강인해 보여요. 마치 제가 경금을 볼 때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그런 인상, 굉장히 의를 중시하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의를 중시하면서도 또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그러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금이 인의예지신 중에서 의를 주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금 일간이 됐든 신금 일간이 됐든 일단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금이 이렇게 양금으로서 완철금, 원철과 같은 무쇠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음금 같은 경우에는 물상에 비유를 하자면 보석이라든가 내지는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주옥 같은 거죠.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결혼 반지 끼셨을 거고 목걸이도 있을 것이고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 또 어떤 집안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도자기 같은 갑오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음은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금은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약간은 좀 온기가 있죠.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온기가 아니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매우 서늘한 느낌이지만 같은 금 중에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음금인 신금은 그래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금은 우직하고 단단하고 좀 부리부리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신금 일간인 사람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자기가 보석 주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치장하는 것, 꾸미는 것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요. 신금 일간들이 또 대체적으로 신경이 예민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자신의 생각들을 겉으로 과감 없이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금 일간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신금 일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힌 원철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철 같은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철만을 뽑아내 가지고 내서 이거를 갖다가 불로 달궈서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만들거나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경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농기구 중에 홈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볼품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호미가 좀 유럽권에서는 되게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근데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병화라기보다는 정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화는 등쪽지가 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냥 불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집에서 인덕션 같은 거, 전기를 꽂아서 바로 인덕션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가스 레인지를 킬 때 처음에 딱 돌리면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불꽃이 튀죠. 그 불꽃이 정화라고 하면, 가스가 나와 주어야지만 그 가스가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인화를 시켜서 계속 불을 지피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뭐예요? 그 정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을 가열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급이라고 하는 것, 정화하고 간목을 주로 배합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보게 되면 뭐예요? 쉬운 말로 반지를 갖다가 가스불 위에 얹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금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결혼 반지를 갖다가 토치로 막 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이와, 사랑하는 그이와의 그 어떤 언약이었는데,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불로 지지고 있다, 우리의 언약을 불로 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하죠. 물론 또 지지고 있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서로 간에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뭐 반지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뭐 사랑의 증표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뭘 한다?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라고 하는 것은 물 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고 하는 금은 보석 반지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는다. 여러분들의 귀걸이, 반지, 장신구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맑고 밝게 닦아주는 것을 바로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사시사철이라는 뜻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 겨울이라고 해서 신금이 임수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도 신금은 임수를 써야지만 신금이 반짝반짝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를 쓰게 되는데, 뭐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와 같은 거예요. 새신부가 해월, 자월 아주 엄동설원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하게 되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신부 화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쁜 드레스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제 가죠. 근데 신부가 세수 안 하고 간다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 막노라고, 임수는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임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주의 핵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그래서 신금은 인월에 태어났을 때, 또 묘월에 태어났을 때,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신월, 6월에 태어났을 때, 아니면 지금같이 해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은 이제 해월에 대해서 신금이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해월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이제 알아야겠죠. 벌써 오늘이 10일이 넘었죠. 이제 벌써 10일 안 됐네요. 30일 중에 8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벌써 8번째 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해월은 해자축 북방이라고 그러죠. 방향은 북쪽인데, 해방, 지금 이 해월의 이 방향은 북서쪽이고요. 자의 방향은 정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향은 북동쪽인데,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면서 수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묘지는 목을 관장하고요.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화를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서 금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축은 북방으로서 수를 관장한다. 그래서 일단 해자축은 뭐가 왕하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수왕절이라고 하는 뜻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해월 자월은 당연히 수가 왕한 것이 맞지만, 축월은 해자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가 왕한 거지만, 일단 진술축 묘월은 일단 토가 왕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죠. 계절. 근데
수가 왕한데 일간은 어떻냐를 또 한번 봐야죠. 일간,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돼요. 사람으로 치게 되면 20대, 30대, 40대까지 한참 피크를 이루다가 이제 50대에서 50대 후반 가게 되면 이제 정년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 내지는 정년이 된 단계에서 이제 한창 피크를 지나서 조금은 노후해져 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병지의 단계니까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어저께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병지이기 때문에 제가 왕하다 그랬나요? 아니죠. 병지는 이제 사람으로 쳐도 조금은 이제 노쇠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금 자체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신약하다고 해서 극약한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사람으로 치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면 아직은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아직은 힘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한참 일을 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원령 자체가 수가 왕한 수왕절이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 신금 입장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상관이 되겠죠. 자, 일간은 병지, 노쇠해져 있는데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신상관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설기가 과다하다 내지는 설기가 퇴과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간은 약해져 있고 나의 기운을 또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방법인데 인성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같은 금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오행들은 뭐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오행들은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으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은 수를 생해주는 게 수생목해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수생목, 그 다음에 화는 목생화에서 목으로 생해주는 걸 좋아하고 토는 화생토에서 인성인 화로서 생주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는 금생수에서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유독 금만큼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금과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 오히려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저께는 경금이 있다 이걸 제가 숙제를 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답을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금이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 금수는 뭐예요? 청징함이 생명입니다. 청징,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죠. 그래서 제가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알려드리죠.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말도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개수가 6월에 태어날 때는 6월의 특징 뭐야?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금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해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해서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해월의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수가 있고요. 해수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데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약한 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라든가 내지는 기토 같은 것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토가 어떻게 돼요? 탁해지겠죠. 토만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탁수가 돼요. 금도 오금이 되고 수도 탁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오행과는 달리 신금만큼은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인성이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는 어디서 기인한 것이다? 사주 일간의 특징에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간의 특징을 모르고 나서는 모르면 사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지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무토로 생주해 준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 약한데 금운을 만나면 좋은데 토운을 만나면 좋은 듯 하면서도 뭔가 끄름직하고 좋은 듯 하면서도 뭔가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진행이 또 더디게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이러한 데서 연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슨 뭐 재성이 좋고 뭐 정제는 좋고 편제 이런 것만 공부할 거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을 잘 했느냐
즉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불패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자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약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무토기토 진수충미토보다는 지지로는 유금이라든가 이런 신금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천간은 경신금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천간에 있는 경신금 지지로 역시나 유금이라든가 신금 정도의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주면은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능의 상관 해수, 즉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해월은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 매우 추운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물이 얼게 돼 있습니다. 물은 얼게 되면 얼음이 되겠죠. 얼음 가지고 여러분들 세수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 친구가 공군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공군. 걔네 공군들이 평지에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높은 산에서 항공 포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수도관이 얼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진짜 눈 안 오면 며칠씩 씻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눈이라도 오면 그 눈을 갖다가 어차피 난방은 잘 되니까 그 난방되는 난로에다 녹여가지고,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녹였으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을 수가 있는데, 얼어있는 얼음에 눈에다가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얼어 죽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신금 해월에 태어나서 월령자치에서 임수를 얻은 것은 매우 좋은 거지만, 화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있는 겁니다. 얼어 있어. 그래서 일단 해월의 신금은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어져 있는 임수를 갖다가 녹여야지만 얘가 녹아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말했던 그거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해월의 신금은 얼어져 있다 해서 공군 나온 제 친구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불이 따뜻한 햇볕이라든가, 햇볕이 찌면 얼음이라도 눈이라도 녹을 거 아니냐. 그러면 계곡이 생길 것이고, 계곡 가서 좀 차갑더라도 씻을 수는 있죠. 근데 전혀 온기가 없으면 그냥 얼음이죠. 얼음. 그래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좀 있어 주어야지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지로 4, 5, 인 이 정도의 뿌리를 두게 되면 병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의 날씨를 따뜻하게 해동하고, 그 다음에 신금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해월의 신금이 뭐예요? 배합을 가장 잘 적절하게 맞춘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신금은 그냥 단순하게 목생화, 상생, 상금만 외워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것만 알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러한 배합법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일간과 원령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것이 명리를 빨리 공부하는 법이고요. 쓸데없는 신살 이론이라든가 쓸데없는 이론들은 조금은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뒤로 저 뒤에 밀어놨다가 명리를 어느 정도 알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명리 좀 그래서 한번 읊어볼 수 있겠다 싶을 때, 그것도 시간이 조금 나면 그때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요. 그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을 놓고 봐야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가지고 격국을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이죠. 해수, 금이 수를 받기 때문에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음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금은 약하고 수는 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기태과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내지는 설기가 좀 과하다,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되면 이거는 금수 진상관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상관격. 그래서 진자가 붙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진자가 붙으면 이거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앞에 것이 일간이고요, 뒤에 것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일간이고요, 뒤에 게 상관이죠. 이렇게 금수 진상관격은 금은 일간인 금은 약하고 상관인 수가 왕하다고 해서 진자로 이렇게 붙이고요. 가상관격은 반대로 일간인 금은 왕하고 상관인 수가 약한 것을 가상관격이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많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오행과는 달리 금,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들은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인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 방신한다 그래요. 이거는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방신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신금은 일간이 좀 왕하려고 하면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정도 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진짜 비견 겁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어차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 같은 왕토보다는 기토 같은 작은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한데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생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을 토후매금할 수 있다.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라고도 해요. 토다매금, 토후매금하기 때문에 작은 음토로서 생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무토는요 정인이고요, 기토는 편인인데 왜 정인이 좋지 편인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고요, 편인은 나를 낳아주지는 않지만 아는 계모 서모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금일간은 일간의 특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신금으로서 생주해 줘야지 매금되지 않는다. 기토로서 생주해 줘도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매금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약한 신금을 도와주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해수로서 더럽혀진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또 같이 있어줘야 되겠죠. 역시나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이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 있지만은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조후, 즉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연지를 보면 자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상관이고요, 여기는 뭐 식신이라고 해서 또 이걸 또 혼잡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월이라고 하는 초겨울 엄동설안에 자수마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라 그러죠?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예요? 기온이 하강하는데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하 20도, 해월에 영하 20도라고 봤을 때 자수가 옆에 하나 더 있게 되면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약할 때 겁재는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 일간도 아직은 뿌리가 없고요, 경금도 아직 뿌리가 없고요, 또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또 그런 패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간인 금의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세가 되겠는데, 월간에는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병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우하는 공력은 매우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화도 따지고 보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화가 살아난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신금은 정화를 그것도 바로 옆에서 보게 되면 신금이 정화에 의해서 파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우를 해서는 좋은데 내가 녹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은 뭐 초등학교 이럴 때 난로 안 피고 그냥 전기로 해서 히터를 요즘 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나무라든가 조개탕 같은 것 갖다가 이렇게 때웠어요. 근데
추우니까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난로 옆에 쫙 모여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지금은 옷이 좋아서 괜찮지만 옛날엔 옷이 약간 비닐 같은 거 있죠. 금방 불에 타는. 그러니까 추워서 딱 달라붙었는데 옷이 눌어버렸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정화는 조후는 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긴 해.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녹아버린다니까요.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은 어디서도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강의를 잘 안 해줄 겁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자, 그 다음에 일지에는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신금이 이렇게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간이 뿌리를 얻었고 당연히 해수까지 얻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닭갈비 같은 것이죠. 이걸 취용하자니 신금이 녹을 것 같고 안 쓰자니 춥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뭐 금이라든가 특히나 토가 더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은 좀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기 때문에 양금과 같이 이렇게 뭐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은 일지에 있는 유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뭐 신금 반지가 막 지구 땅덩이만큼 크면 뭐 할 거예요. 작은 것이 이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시에서 뭐 무토를 본다든가 기토를 본다든가 무술토를 본다든가 이렇게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특히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제외시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인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얻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죠. 경금이 투출하는 것도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신금 유후 하나만 봐도 더 이상 뭐 비경급제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요것만 있어도 이 신금이 뿌리를 튼튼히 얻은 걸로 볼 수 있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술을 생각하는 오히려 안 좋은 역할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괜찮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이거는 묘유충하게 되면 신금이 그나마 뿌리를 두고 있던 유금이 깨지죠. 이거 어떤 분들 신금이 4개에다가 4개가 있으니까 이거지 일간이 매우 신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묘유충에서 얘가 깨지면 천간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된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거 이렇게 신묘시가 되면 이건 신앙관 사주가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것들을 잘못 보게 되면 사주를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유합금을 해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아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진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있는 신금을 매금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의 임수가 너무 강하죠. 그래도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해월에 임수 투출하면 춥다, 즉 조후가 되지 않는다. 이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관살이 있는데 없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주원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기가 어렵죠. 신도 있죠. 신도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뭐 여러 가지 좀 단점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겠죠. 이 사주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우가 안 되면 기후가 차죠. 냉랭하죠. 그럼 진짜 사람이 좀 쌀쌀맞고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화운을 만나면 조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일단 간목으로서 화를 생겨주고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운은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내 비닐 옷이 타고 있어요. 신금이 자칫 잘못하면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하죠. 예민해요. 진짜 이런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TV에서 보면 애기들 아토피 생기고 막 짓물르고 가려고 하면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려니까 막 긁고, 또 씻으려고 하면 물이 다음부터 따갑고,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아토피라든가 피부병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또 우리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던 박지선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피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의사가 뭐 오진을 해가지고
얼굴 박피를 좀 심하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피부가 애기 종이장 아주 얇은 그 종이처럼 얇아져 버리니까 햇빛 같은 거 받으면 매우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고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네, 정화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조후가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금을 갖다가 화급금에서 이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있을 것 같으면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병화가 이렇게 되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관사론자 비슷하게 또 돼버리네. 그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 또 개사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얘가 살아날 것 같은데, 얘는 사유회금 되죠. 사유회금하게 되면 다시 금이 왕해지고, 물론 이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화의 기운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좀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 모든 것을 갖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토가 왕해지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인시라든가 임진시 같은 경우 이렇게 얻게 되고, 대운에서 좀 목화운을 만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개사시가 좋을 것 같은데 사유회금에서 조금 화의 기운이 떨어지는 중에 개수 투출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보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우가 될 것 같지만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것도 약간은 애매하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8글자인데도 마치 이게 조화를 부리는 것이 뭐 수천 수만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대체 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